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지금 후폭풍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건 겨우 빙산의 한 조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요즘 뭐 연예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름만 나오면 아유 저는 안 해요 라고 하는데 진짜로 아닌 연예인도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그 노홍철 씨였나요? 이 이름도 나왔었는데 또 다른 연예인의 이름도 등장했다고요? 가수이면서 화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솔비 씨 이름이 나왔어요. 솔비 씨의 그림을 지금 주가 조작 의심 세력이 3천만 원을 샀다, 이런 얘기인데. 솔비 그림을 3천에 사줬다. 실제로 산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경위를 지금 솔비 씨 쪽에 해명을 하고 있는 건 그 주가 투자 세력이 또 투자를 했다고 알려진 그 프로 골퍼가 있습니다. 그 골퍼하고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가까워졌는데 전시회를 열었더니 그 지금 라디견 대표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비 씨 그림 5점을 3천만 원에 샀는데 그걸 사놓고 자 3천만 원 생기셨으니까 이걸로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줬다 뺐네?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솔비 씨는. 솔비 씨는 주식 투자를 안 한대요. 그래서 솔비 씨도 그렇고 솔비 씨가 소속된 회사도 그렇고 투자를 아예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홍철 씨 같은 연예인도 투자 제안은 받았지만 거절한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우, 내 그림 3천만 원 사주면 고맙죠. 근데 그림은 자기네들이, 보세요. 그림은 자기네들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을 다시 자기네들한테 맡기래요. 근데 이 돈 나중에 증발되잖아요. 그럼 그림 어디로 갔어요? 그림만 뺏긴 거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그림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30억 뭐 투자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임창정 씨의 경우에는 25억에 속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임창정 씨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지금 이 소위 주가 조작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있는 라더견 회장과의 인연을 맺게 된 계기를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25억 때문에 속았다라기보다 25억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일단 그 당시에 임창정 씨가 신규 엔터 사업 투자자를 좀 물색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라더견 회장이 내가 투자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창정 씨가 아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냐, 검증을 해야지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그래요? 라고 하자 임창정 씨 법인 계좌로 10분 만에 25억 원을 현금으로 송금을 했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송금 계좌로? 25억을. 야, 바로 꽂혔어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뭐 계약서도 안 썼고요, 아직. 그리고 뭐 투자 방식도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10분 안에 25억을 현찰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10분 안에 현금이 쑥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단 임창정 씨도 이걸 받고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정말 재력이 엄청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임창정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슬슬 하는 얘기가 돈 저렇게 많으니까 야, 네 거 정도는 내가 나중에 잘못돼도 뭐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저렇게 많으니까 나중에 잘못돼도 내 원금은 보장해 주겠지라는 게 대부분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글쎄요, 뭐 30억까지 보장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지금 계속 이렇게 라더견 대표를 향해서 주가 조작의 핵심이라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근데 본인은 또 억울하대요. 그러면서 내 책임이 아니다, 다른 사람 책임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키는 거대로 한 것뿐이에요. 다 제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았든 몰랐든 제가 다 시킨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 동생도 그냥 골프 프로예요. 저 레슨 해주는 프로고, 그 친구가 저 때문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친구가 여기저기 이제 저 형이 돈 많이 벌어줬어, 좋아하는 형이야 이러면서 저 믿고 따른 거고, 나 이 사람들 돈을 다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김익래밖에 없어. 자, 그리고 이거는 투자라고 합니다만 돈을 내가 맡기면 이 돈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이 불어나는 건지 주가가 올라가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 왜 핸드폰을 맡기고 그럴까요?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아니면 예상을 했으면서도 돈 많이 번다니까 투자한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SBS가 단독으로 라더견 대표의 투자 설명의 영상을 지금 보도를 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특히 3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 지점입니다. 지금 먼저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자들이
과연 이 불법성을 인식했는지 이 여부인데요.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나옵니다. 일단 한 투자자는요. 지금 업무 보는 거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발언도 하고요. 예. 또 다른 투자자는 검찰에서 털면 또는 이슈가 되면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법성을 인식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보이고요. 특히 이것에 대해서 라 대표는 검찰 수사나 금융당국 조사도 모두 막을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좀 더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이 라 대표가 그동안은 가치 투자를 했을 뿐이지 시세 조장 관여한 바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SBS 단독 보도를 통해서 보면 해당 설명회에서 라 대표가 자신이 주가 조작을 사실상 주도했고 직접 설계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로는 적발되지 않기 위해 대포폰을 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주식을 언제 사고 팔지 이런 지시 과정을 모두 대포폰으로 했고 모든 작업을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수사나 이런 조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밝혀질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